600건이 지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노원구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노원구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전체 기간으로 이렇게 봤을 때 평당 가격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지금 상계동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상계동이 1등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물론 중계동도 이제 재건축이 될 수 있겠지만 상계동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 아파트 시세를 이렇게 봤을 때는 청구 3차나 여기 밑에 미미삼, 하계동의 현대우성, 그다음에 포레나노원, 그다음에 공릉동의 뭐 해링턴 플레이스, 평당 한 3,100에서 3,600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그래프를 보면은 실제 노원구는 여전히 빠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여전히 가격이.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노원구 대장 아파트들도 호가가 올라가면서 반등한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실제 요것도 조금 이제 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전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48%였는데 49, 50, 51까지 올라갔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지지부진한데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고 갭투하기 좋은 환경이 노원구에서는 조성이 되고 있다. 물론 서울 수도권이 거의 다 비슷한 환경이긴 합니다. 거래 자체를 보면은 매물량이 노원구는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지금 매물량이 꺾였거든요. 매물량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노원구는 여전히 매물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좀 흐름이 느리긴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거래량 같은 것들,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뭐 300건 정도 내외예요. 그런데 08년까지 이제 없다가 이때 막 폭발하죠. 이때 1000건이 팍 넘어버리죠. 1000건이 넘을 때 이때 분위기 어땠겠어요? 야, 노원구도 이제 가는구나. 뭐 이제 좀 줄어도 거의 700건 가까이, 다시 800건 막 이러면서 이때도 지금이랑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600건 이때도 이때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건이 지금 넘는다고 하더라도 노원구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노원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14년 말, 뭐 15년 요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계속해서 뭐 1400건 막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요런 분위기가 나와야지 실제로는 진짜 노원구의 상승장이 왔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거래량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저 때는 또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히 그냥 거래량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월 대비, 전전월 대비, 최하점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절대 수치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거래량이 중요한 건 많지만 요때처럼 거래량만 보고 속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볼 단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동신아파트입니다. 동신아파트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해 있고 83년도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해주고 있네 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수는 864세대인데 이게 이제 100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이 되는 거고, 이 아파트에 34평형이 지금 7억 정도의 수리가 된 물건이 매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게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계동 동신에서 제가 직접 찍어본 거리입니다. 직접 실제로 대중교통을 타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에다가 월계동 동신 찍고 본인 일터, 와이프 일터, 혹은 배우자 일터 이렇게 찍어보면은 출퇴근이 몇 분이 걸리는지 나오고, 실제 그 단지를 만약에 내가 매수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출퇴근 시간에 하루 연차를 쓰고 왔다 갔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출퇴근 거리가 어떻게 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월계동 동신에서는 대략적으로 CBD까지가 제일 가까운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정도면은 시청 광화문 이쪽에 일자리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1호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청 쪽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고요. YBD 여의도까지는 60분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그 다음에 강남까지도 대략적으로 60분까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 월계동신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시간이 확 단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상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호재가 언제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호재이고 그게 실현이 됐을 때 이 동신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자, 학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군은 사실은 제가 학교와의 거리, 그 다음에 학원가까지의 거리, 요거를 보는데, 월계 동신 아파트는 선곡초등학교가 되게 가깝게 있습니다. 300m 안쪽,
도보 4분 거리에 선곡초등학교가 있고요. 이따가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들이 근처에 있는데 광원중학교가 제일 가깝습니다. 광원중학교가 618m 앞에 있습니다. 옆에. 이 월계동시는 주변에 학원가는 사실 없지만 중계동 학원가까지 라이딩이나 셔틀이 가능합니다.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서울의 3대 학원가 그러면 어디죠? 대치, 중계, 목동. 여러분들이 학군 가치를 볼 때는 지역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단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교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학원가가 도보권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도보권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셔틀이 다니는지, 라이딩을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됩니다.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계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는 이렇게 가까이 있다. 상권과 환경, 인프라와 환경정보에서 먼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점점점 찍혀 있는 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병원, 작은 일반 병원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쪽에 석계역 주변, 그러니까 여기죠. 요 석계역 주변에 되게 일반 병원들이 많아서 일반 병원을 다닐 때는 이 석계역 주변으로 많이 다닙니다. 광운대 쪽으로도 가기도 한다 그러는데 보통 석계역 쪽으로 많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일단 롯데백화점. 근데 제일 가까이 어디를 많이 가냐면 미아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월계동신이고 바로 여기가 이제 장인 뉴타운입니다. 그 바로 옆에가 이제 미아 사거리가 있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백화점, 마트 이쪽을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마트도 이쪽에 있고요. 홈플러스 있고 위쪽에도 가면은 홈플러스 2000일 아울렛, 그다음에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 있고 여기 또 이마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다닐 수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그래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광운대 역세권에 복합 상업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즐길거리, 놀거리가 충분히 이제 발전을 할 겁니다. 이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바로 월계동이고 그 중에 하나가 월계동신 아파트입니다. 대형 병원의 중요성이 요즘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노원구에서는 상계 백병원 많이 갑니다. 을지대병원, 그 다음에 원자력병원, 이게 다 3개 병원 다 크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병원이 있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 작은 병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데 이쪽으로 이제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인프라나 뭐 병원 약국 이런 인프라도 충분하다, 괜찮다. 기타 이제 환경들, 자연 환경을 제가 위주로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월계동신이죠. 바로 중랑천입니다. 월계동신 바로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우이천을 지나가지고 우이천에서 이제 라이딩해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 우이천 중랑천 라인이 이제 뭐 산책하거나 이런 코스로 괜찮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제 산 이런 것들은 이 위쪽으로 가면 영축산이 있고 도보권으로는 조금 멀긴 하지만 북서울 꿈에서 보면 굉장히 넓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권에서 가장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숲의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북서울 꿈해숲도 요 이제 동부권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자연 환경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동신에서 천천히 이제 걸어서 산책 겸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북서울 꿈해숲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기타 환경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